주말에 추석 때 영화 본 거 있어요? 영화? 순서는 영화 본 거 있나요? 아니, 친구랑 보러 가는데 네. 시간을 정해가지고 한국으로 왔어. 아 진짜? 아쉬웠겠구만. 자, 네. 자, 우리가 오늘은 명제에 대해서 공부하죠. 명제. 자, 명제. 두두두두두두. 자, 대표 문제집 같이 풀어보고, 시험 보느라 다들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또 늘 말하지만 시험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죠.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또 이제 우리 무슨 고사 또 준비해야 돼요? 이거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죠? 언제 보는지 아십니까 혹시? 몇 월 며칠? 나도 몰라. 야, 나도 좀 조사 좀 해야겠네 다시. 다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쵸? 공부를 하면서 자, 10대, 오늘 10대이다 10대. 고등수학 상, 아니 너희 공통수학 원이죠. 공통수학 원과 지금 우리 공통수학 2를 하고 있는데, 공통수학 원은 애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라고 하고, 공통수학 2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공부했더니 성적이 나오는데요. 공통수학 2는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는 그 단원이고요. 이 다음 단원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대수,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인 미적분 원 같은 경우도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는 그러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애들이 보통 1학년 때 딱 공부해놓고 아이고 공부해도 안 나오네 라고 해서 포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끝까지 세상을 한번 다 해보시기 바라고, 과연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이번 기말고사 한번 우리 중간고사보다 성적이 오를지 안 오를지 한번 봅시다. 이번 기말고사는 이런 단원을 공부하겠죠. 자, 명제라는 단원을 공부할 거고요. 명제. 그 다음에 명제 다음에 뭡니까? 명제 앞에 조금 한 친구들 하나 글 있죠? 우리 지금 성덕한 명제 앞에 조금 하지 않, 우리 그때 어디까지 있더라? 3단 논법까지 했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 다음 수도 있는데, 일단 명제,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까지. 보통은 이렇게가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저기 적어져 있는 학교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가 시험 범위가 돼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크게 보면은 주제는 세 가지죠. 함수죠, 함수. 지금 함수를 공부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함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해서 알고 있잖아요. 함수란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가 함수였는데, 이 함수를 집합의 언어로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집합. 그래서 집합의 언어로서 이야기를 할 거니 이렇게 하시고, 혹시 오늘 개념원리책 가져오신 분 계시나요? 가져오셨고요. 혹시 개념원리책 가져오셨나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명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해볼 텐데요. 네. 자, 아무튼 명제.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씩 명제. 내가 지금 왜 망설이고 있냐면, 이 아이패드 이 어플이 있잖아요. 어제 오후에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돼버렸어. 그래서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헷갈려가지고 좀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명제. 자, 명제란 현미, 명제가 뭐죠? 명제란 맞아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 하겠다. 그쵸? 명제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는 짝수이다. 맞죠? 이는 짝수이다. 얘를 갖다가 우리는 참인명제라고 할 거야. 이는 짝수이다. 너는 참인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명제입니다, 명제. 만약에 3은 짝수이다. 아니죠, 3은 홀수죠. 이런 명제를 거짓인 명제라고 할 거야. 거짓인 명제.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만약에 x 더하기 2는 5이다. 얘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겠죠. 당연히 x가 어딨지 있다. 요 x가 만약에 3이면 여기 앞에 있지 단서부터 x가 3이면 x 더하기 2는 5이다라는 건 참명제가 되겠지만 근데 이거 앞에 뭐가 없어. 그냥 뭐가 없이 딱 이렇게만 있어. 얘를 그렇다면 얘는 명제, 얘는 참인 것도 아니고 거짓인 것도 아니면 우리는 명제라고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명제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선생님?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조건. 뭐라고 부를 거라고? 조건. 네. 조건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고 할 거야. 어때, 준서?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요런 애가 있었어. 방금 했었던 거죠. 만약에 뭐 x는 6의 약수이다. 요런 게 조건이 되는 거야. x는 6의 약수이다 라는 게 조건이 되고 근데 요 x가 x는 6의 약수이다는 조건이 되는데 이때 이 애가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x가 1, 2, 3, 6이면 당연히 이 조건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x값들, 그 x값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만들었어. 얘네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만들었어. 그 집합을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할 거고 보통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소문자 P를 써서 표현을 만들어 이렇게. 조건 P가 있는데 그 조건 P가 X는 6의 합수이다 라는 조건이야. 그때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집합을 집합 1, 2, 3, 6이라고 하고 얘를 라지 P라고 보통 씁니다. 라지 P라고 보통 씁니다. 그래서 A라고 해도 되나요? 해도 되긴 하는데 보통 조건과 같은 발음 기호를 가진 대문자를 써가지고 집합을 표현을 하고요. 한편 명제 또한 명제 P 해가지고 명제도 P라고 표현을 해. 여기서 얘네들이 헷갈려 하는 거야. 조건도 P라고 하고 명제도 P라고 하니까 좀 헷갈려 하는데 그냥 P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명제를 의미하는 부연 설명과 조건을 의미하는 설명이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은 명제라고 우리가 부를 거고 미지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고 부를 거고 이때 요 참인 미지수 값들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들만 따로 모았어. 이 따로 모은 집합을 만드는데 이 집합을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조건 P의 무슨 집합? 진리 집합.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명제와 조건을 한번 부정해 볼 거야. 부정.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명제 P가 있어요. 명제 P가 있는데 아까 했던 거 해야지. 2는 짝수이다 이런 거. 당연히 이 명제는 참이죠. 추루라고 T라고 쓸게요. 참이는 한글로 써줄까? 한글로? 참이야 참. 너는 참인 명제가 되는데 이 명제를 부정해보세요. 그래서 부정하라고 하면 2는 짝수가 아니다.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뭐뭐가 아니다. 이러면 부정이 되는 거고, 명제의 부정은 P를 적은 다음에 앞에다가 낫 이렇게 쓰시면 돼. 낫. 얘 이름이 나피야. 나피. 오케이? 나피라고 해서 명제가 있고 그 명제를 부정하세요 그러면 나피 한 다음에 이는 짝수가 아니다 라고 쓰면 되겠고요. 조건도 마찬가지죠. 조건도. 그러면 이는 짝수가 아니다는 그럼 봐봐. 준수야, 이는 짝수에다가 참이잖아요. 그러면 이는 짝수가 아니다는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지, 거짓이죠. 그래서 명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어진 명제가 참인 명제래. 그러면 그 명제의 부정은 명제의 부정이라고 써줄까? 명제의 부정. 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됩니다. 거짓. 반대로 어떤 명제가 거짓이야?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뭐 해볼까? 어떤 명제가 있는데 뭐 명제 Q가 명제 P가 있었어. 뭐 할까? 뭐 할까? 뭐 이런 거 할까? 4는 소수이다. 4는 소수이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럼 널 부정했어. 너를 부정, 나피를 만 나피. 그럼 4는 소수가 아니다. 이게 뭐가 되나요? 참. 그래서 명제는 주어진 명제가 참인 명제가 있었어요. 너를 근데 부정하잖아요? 거짓이 되고요. 거짓인 명제가 있었어요. 너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참이 됩니다. 이런 게. 나는 남자다. 나는 부정하면 난 남자가 아니다잖아. 그렇죠? 거짓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됐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개념들이니까 개념 원리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독사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한번 그래도 읽어보시겠습니까? 여기 앞부분 좀.
어? 왜 틀어졌지? 지금 복사를 하고 있어요. 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PDF 파일이 용량이 되게 큰 파일인가 봐요. 그래서 전송을 해가지고 걔가 만들어져가지고 뽑아지는데 3분 4분 걸리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한글 파일은 1초면 되는데 이 PDF 파일만 그러더라고요. 좀 뭔가 컴퓨터가 이상한 건지 뭐가 이상한 건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준서도 경미도 이거 명제란 여러분 오늘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 문장을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암기. 명제가 뭐니? 그러면 참 또는 거짓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제를 부정할 거예요. 보통 우리는 명제는 보통 알파벳 소문자 PQR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참인 명제와 거치인 명제가 있고, 그 명제를 갖다가 부정을 할 거야. 부정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떤 명제 P가 있으면 P를 부정해봐. 그럼 P가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해주시면 되고, 기후로는 나피라고 할 거야. 나피. 나는 남자다. 부정하래. 난 남자가 아니다. 다시 나는 남자가 아니다. 부정하래. 그럼 나는 남자가 아니다. 될 텐데, 남자가 아니다는 다시 또 남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쵸? 그래서 나피를 갖다가 너를 또 부정해봐. 너를 또 부정해볼래? 라고 한다면 나피에 또 낫을 붙이는 거니까 결국 너는 피가 되겠다 이거지. 그치? 이런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조건. 어디를 눌러야지. 지금 여기 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얘인가? 얘인갑다.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이때 있다.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변수의 값에,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판별될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조건은 명제가 아니다. 한편 변수 x를 포함하는 조건을 p 가로 x, qx, rx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pqr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아까 조건도 pqr로 표현하고요. 아까 명제도 pqr로 표현하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명제인지 이 pqr이 명제인지 조건인지 알아요? 미지수가 있니, 변수가 있니 없니에 따라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변수, 미지수가 있으니까 일단 고기를 보실까요? 3은 홀수이다. 3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죠. 그렇죠? 3은 홀수 참이죠. 그래서 너는 명제가 되는 거고요. x는 홀수이다. 이 x 값에 따라서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조건이라고 부르겠다. 이때 조건 P를 또는 조건 PX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수의 집합을 조건 PX에 뭐라고 부르겠다? 진리 집합이라고 부르겠다. 오케이? 진리 집합.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전체 집합의 원소가 U 이하의 자연수래. 원소 날포로 표현하면 1, 2, 3, 4, 5, 6이 되겠지? 이 전체 집합 안에서 조건 P가 있는데 4의 약수래. 그럼 4의 약수는 뭡니까? 1, 2, 4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 2, 4를 따로 모았어. 이렇게 1, 2, 4를 모아가지고 집합기호를 써서 표현했어. 그때 이 대문자 P를 요 소문자 P,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선생님 그냥 집합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돼요? 진리집합. 근데 보통 진리 쓰기가 멋있지 않니? 멋지지 않니?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예제도 한번 볼래, 예제? 자, 전체, 그 조건은 있잖아. 전체 집합이 있단다. 조건은 전체 집합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 P, 조건 P와 조건 Q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 P는 2와 6 사이의 수래요. 2와 6 사이의 수는 엄청 많잖아요. 그쵸?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수는 2.5도 있지, 3.7도 있지, 5와 9분의 2도 있지. 엄청 많지 않니? 그런데 아무 수나 다 되나요? 아니야. 이거 전체 집합에서만 골라야 돼. 이해갔습니까? 조건은 전체 집합 안에서만 골라야 돼요. 그럼 2와 6 사이에 있는 애는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3, 4, 5만 따로 모아서 집합으로 표현하면 라지 P라고 적고 이 라지 P를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조건 Q도 볼까요? X제곱은 1이래요. 그럼 X제곱은 1이면 X는 뿔마이다 아니겠습니까? 그쵸? 마이너스 1도 있고 플러스 1도 있겠죠? 그래서 조건 Q는 1이 있을 수 있겠네? 아이고 아이쿠야.
Q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대요. 왜?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애만 써야 돼. 전체 집합 안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x제곱이 1이 되는 x 실수 x는 뿔마 1이 맞아요. 하지만 아쉽지만 마이너스 1은 전체 집합 안에서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써야 됩니까? 1만 딱 써야 되겠네요. 1만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명제라는 단어를 배우고 있지만 일단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명제와 조건을 확실하게 구별해줘야 돼. 오케이? 구별 좀 해주시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자, 이걸로 같이 문자 봅시다. 이걸 같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의 부정이죠. 조건도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이제 조건 P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조건 P에 대하여 그 조건을 부정해줘 그러면은 P가 아니다 라고 말하시면 되고, 이 P가 아니다를 조건 P의 부정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얘를 이제 집합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조건 P를 대문자 P라고 한다면 P가 아니다는 P의 여집합이 될 거야. 그럼 우리 아시다시피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집합 P를 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봐줄래? 문제 좀 봐봐.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전체 집합이 있었어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전체 집합이 있었는데, 이때 조건 P가 10의 약수이다. X는 10의 약수이다가 조건 P래. 미지수 X가, 변수 X가 10의 약수이다야. 그러면은 너의 부정은 X는 10의 약수가 아니다. 얘가 나P가 되겠지. 이때 조건 P와 그 조건 P의 부정을 각각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가 되고, 10의 약수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다 아시죠? 1, 2, 5, 10이 되겠습니다. 한편 나P 또한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요 책은 Q라고 했는데 좀 바꿀게요. 우리는 좀 더 유식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식하게. 야? 얘 바꿔가지고 유식하게. 하지만 하나도 안 유식한 거야. P의 여집합이라고 할게. 지우고, 다 치워. 촌스럽게 Q가 뭐야? 여기 해놨네. P가 아니라 P여라고 해요. P여라고 한다면, 나P집 조건 P와 조건 나P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 여집합이라고 하면 P는 1, 2, 5, 10이 되고요. P여는 전체 집합에서 1, 2, 5, 10을 뺀 나머지 원소들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P여가 되겠습니다. 이제 써졌네. 근데 Q는 P 여집합이므로 나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임을 알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써졌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는과 그리고야. 또는과 그리고 이것도 좀 외웠으면 좋겠어. 뭔데? 집합의 언어로 표현해야 돼. 자, 또는은요 합집합이야 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또는은 뭐라고요? 합집합. 그리고는요 교집합.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이라고 이렇게 매칭을 좀 시켜주세요. 매칭을 딱 시켜서, 그래서 또는이 나오면 합집합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그리고가 나오면 교집합으로 표현을 해줘. 이렇게 해석을 해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반대로 합집합이 나오면 또는, 교집합이 나오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 기억나니 얘들아? 그 집합 공부할 때 합집합하고 교집합을 조건지시법으로 이렇게 나타냈었잖아. 만약에 A 합집합이 있었어. A 합집합 B의 원소를 X라고 하면 X는 집합 A의 원소, 또는 X는 집합 B의 원소.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다 잘 알죠? 합집합은 여기를 다 합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요, 교집합의 원소를 X라고 하면 X는 집합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and X는 집합 B의 원소여야 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 부분이 이제 교집합.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칭을 시킬 건데요. and가 나오면 교집합, 그 다음 오화가 나오면 합집합. 이렇게 매칭을 시키겠다 이거야.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거야. P 또는 Q를 부정하래. P
또는 Q를 부정하라고? P 또는 Q를 부정하래. 그러면은 너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P 또는 Q는 너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P 합 Q가 되는 거잖아. 그럼 너를 부정하라는 건 너의 여집합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너의 여집합은 너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거야. 너의 P 또는 Q의 부정은 P 합 Q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거고.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여 드모르간의 법칙이 어떻게 돼? P여 합의 반대는 Q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해석이 되겠죠? P여가 나 P, 교집합은 그리고 Q여는 나 Q. 이렇게 매칭이 되겠다 이거예요. 명제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집합과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명제가 나오면 집합으로 바꿔가지고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반대로 만드시면 돼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까? P 또는 Q를 부정해주세요. 그러면은 P를 반대하래. 그럼 나 P가 되겠지. 또는도 부정하래. 그리고가 되겠지. Q도 부정하래. 나 Q가 되겠지. 만약에 P 그리고 Q를 부정해주세요. 그러면 P의 부정, 나 P. 그리고의 부정, 또는 Q의 부정, 나 Q. 이렇게 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제 한번 볼래요? 다음 주어진 조건을 한번 부정해봐. 라고 했어. 어렵냐고? No, 전혀 안 어렵지. 다음은 부정해보래. 요 아랫부분, 얘 부정하래. 그러면 x는 3 이하다의 반대, 3보다 크다가 되겠지. 또는의 부정하래. 또는 그대로 쓰면 안 돼.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5 이상이다의 부정이니까 5 미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얘를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봐. 얘를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봤다.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니?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는 3보다 크다. 그리고 x는 5보다 작다. 뭐야? 공통범위가 만들어지잖아. 즉 x는 3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다. 그래서 부등식 문제가 나올 건데요.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수직선에다가 꼭 그려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수직선에 그려장.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명제입니까? 아니죠. 알 수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건 어떤 책에 써져 있을 수 있는데. 자,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 대체로 키가 큰 편인데 작은 사람도 근데 그 키가 기준이 180cm인지 170cm인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제라고 할 수 없고요. x는 2 이상이다? 이게 참이니? 모르죠. x가 5면 참이겠지만 x가 0이면 거짓 아니겠습니까? 알 수가 없고요. 4번은 참이야 거짓이야? x가 있다고 무조건 x 변수가 있네. 얘는 명제가 아니구만? 이라고 하고 싶지만 마이너스 x는 이항하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는 거는 이렇게만 남겠죠. 자, 이 문장은, 이 식은 참인식입니까? 거짓인식입니까? 거짓이죠, 거짓. 거짓 7과 2는 같지 않죠?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다. 거짓인 명제. 그래서 명제 맞고요. 막꼭지가 크긴 서로 같다? 너도 맞죠. 정답은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해볼래? 2 더하기 6은 8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부정은 뭡니까? 2 더하기 6은 8보다 작단가요? 8보다 작거나 같답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다음 명제의 부정은 2 더하기 6은 8보다 작다가 부정 아닙니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 다음 공집합은 집합 A, B, C, D의 부분집합이 아니다인데 부분집합이 아니다에 아니다니까 결국 공집합은 집합 A, B, C, D의 부분집합이다가 부정이 되겠죠. 네. 문장 또는 식을 부정하래. 부분집합이 아니다의 부정이니까 아니다의 아니다는 기다. 기다? 기어? 아니 그게 기다가 아니죠. 네. 갑자기 네.
네, 아니에요. 이상한 사례를 하셨다. 400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초6 때 광주에 전학을 왔거든요. 서울에 살다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학교 선생님이 되게 사투리를 구수하게 잘 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선생님이 쓰는 단어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말씀을 하신 사투리가 너무 구수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못 알아듣는 게 있었어. 내가 어느 날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거든? 근데 어떤 친구가 와서 아따 그러는 거야. 아따 무슨 뜻이에요? 아따, 내가 아침에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따 그래 나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처음에는 아따가 뭐지? 지금 같았으면 아따맘만가? 막 그럴 텐데 그때 당시에는 아따가 뭐야 했는데 알고 봤을 때 한 입만 주라 했어. 한 입만 주라. 한 입만. 아따, 그러니까 플리즈 느낌? 아따 알아요? 아따? 몰라. 너희도 모르는구나. 그때 아따 했어. 아따. 내가 막 아침에 막 먹고 있더니 아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따? 아따가 뭐지 했더니 한 입만 플리즈 느낌? 전라도식 플리즈. 아따. 오늘 집에 가서 엄마가 혼낼 것 같으면 아따 한번 해봐. 그러면 엄마들은 이해할 수 있어. 엄마 아빠 이래서 아따.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전라도 선생님이 경상도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애들한테 막 이렇게 설명하셨나봐요. x 더하기 2가 5이면 x는 3이다 라고 하시면 될 텐데 x 더하기 5가 5면 x는 3이 기어 안 기어? 그러니까 기어 안 기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책상에 기었다라는 전설이 있더라고요. 책상에 기었다, 기어 안 기어. 우리는 알죠. 맞니 안 맞니라는 뜻인데 기어 안 기어. 그래서 안 웃기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자, 그 다음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 집합일 때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해볼래? 그래. 자, X는 8의 약수래. 자, 8의 약수는 당연히 1, 2, 4, 8 되겠죠? 간단하죠? 중괄호 꼭 쓰시고 대문자 P 이렇게 써주시면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는데 2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이 문장 또는 식을 풀면 되겠죠. 얘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면 되니까 그럼 x 빼기 6, x 더하기 1은 0돼서 그러므로 x는 6 또는 x는 마이너스 1 돼서 아하 집합 q 해가지고 6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순서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그쵸? 왜 틀렸는지 자연수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음의 정수 마이너스 1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얘는 지워주시고 네 6만 분명히 해는 2개 구했지만 음의 정수나 0은 올 수가 없대요. 자연수만 올 수 있대요. 그래서 6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나머지 애들도 406번도 전체 집합이 5 이하의 자연수랍니다. 그럼 전체 집합부터 먼저 표현해주면 1, 2, 3, 4, 5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조건 P는 1차 방정식이군요. 그러면 1차 방정식의 해는 x값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4x-8이 0이면 x는 2가 돼서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였으니까 대문자 P 쓰고 집합이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10보다 작대요. 그럼 뭐야 너는 x제곱이 9보다 작죠. 그로 x는 마3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걸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요 사이로는 자연수니까 1과 2만 되겠네요. 그래서 집합표는 자연수니까 1, 2, 3, 4, 5, 1, 2가 되겠다. 마이나 0은 올 수가 없죠. 원래대로 하면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0, 1, 2가 될 텐데 전체 집합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는 거.
따라서 납피든 P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니까 납피는 P의 여집합이야. 그래서 P의 여집합은 뭐니? 1, 3, 4, 5가 되겠죠. 아시다시피 전체 집합에서 집합 P를 빼면 됩니다. 전체 집합에서 P를 뺀 1, 3, 4, 5가 되고 납Q는 그럼 뭐가 되겠니? Q의 여집합이니까 집합 3, 4, 5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기본만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327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다음 조건에 부정을 말해보세요. 자, x는 마이너스 7이 아니다. 그리고 x는 5가 아니다. 너를 부정하래. 그러면은 얘네들만 동등하면 부정하지 말고 이거도 부정해야 돼. 부정. 알겠습니까? 너도 부정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니? x는 마이너스 7 이거의 부정 또는 x는 5 이렇게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되겠다. 자, 2번 같은 경우 부등식 아니겠습니까? 실수에 나타내면 마사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래. 그럼 너를 부정하잖아? 부정한 걸 실수에 표현하게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겠니? 마사보다 크고 6보다 작다의 부정은 마사보다 작거나 같고 색칠되겠죠?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부정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작다의 부정은 크다가 아니야. 작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 그 다음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등호 성립한다라는 거. 따라서 2번 정답은 이렇게 써야겠네요. x는 마사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가 2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답도 반대가 되겠죠? x는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3보다 크다가 되겠대. 그럼 너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너의 부정은 마이너스 요 전체 집합에서 전체에서 얘네들을 빼야 돼. 그럼 요 가운데만 남는 거 아니겠니? 그 가운데가 어떻게 표현되겠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니? 아니지. 3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되겠지. 부정이니까. 그러니까 빠구뽕의 부정은 빠구색칠이고 빠구색칠의 부정은 빠구뽕이라고. 요것도 좀 신경 좀 써주시라고. 그래서 3번 정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애들이 실수 많이 한다. 어떻게 실수하냐면 요 3번을 갖다가 부정할 때 이렇게 적어. 보통 이렇게 적어. 많이 틀린 오답인데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리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공통범위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서 틀리더라고. 알겠죠? 얘를 모아지면 공통범위에서 공통범위 구해줘야 돼. 알았지? 요거 좀 신경 써주세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